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왕자 궁중 이야기 5월 벌써 몇 번째요? 세 번째 방송이네요. 야, 5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가우시죠? 맨날 지난주 방송에도 저 혼자 갑자기 앉아 있다가 우리 뉴스서천 고정만 대표님하고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날씨를 보시면 이게 무슨 조화냐 싶을 정도로 희한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더웠는데요. 또 오늘은 예상치 못하게 비가 오더니 지금은 꼭 초겨울 그죠? 네, 어떤 새벽에 그런 정치 같은 안개가 자욱한 그런 날씨가 서천을 감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죠? 또 신문 제작을 안 하다 보니까 뭐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못 뵀는데 사실 지금 오면서 생각이 든 게 날씨를 보니까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럼 낮잠 자고 일어나면 꼭 안개가 이렇게 껴 있는 날은 부모님이 이제 깨우거든요. 네. 깨워서 이제 밥 먹고 빨리 학교 가야지 해서 보면 꼭 아침 같은 그런 느낌. 엄마가 약 올리는구나. 네. 학교 갔다 와서 낮잠을 잤는데 새벽이라고. 이제 밥 먹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깨우는데. 예. 그때가 꼭 지금 오늘 오면서 본 이 안개가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글을 쓰시는 분이라 그런지 이 뭔가 표현도 참 고급집니다. 이런 저는 야 이거 날씨가 이게 을씨년스러운 게 이게 겨울이냐 겨울 날씨 같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고 대표님은 야, 그 어린 시절의 정치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에피소드를 다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확실히 글 쓰는 사람하고는 좀 뭔가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요. 뭔가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시선이 어찌됐든 그 감성을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연필을 쥐고 글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기사를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확실히 센치멘탈하십니다. 아유, 멋져요. 자, 우리 대리왕자 궁중 이야기는 웬만하면 한 주도 좀 안 빠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DJ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죄송한데. 다음 주? 네. 무슨 일이? 예,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날짜가 이제 잡혀져 있어갖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고 대표님께 수요일 날 하시면 되지? 아니요, 제가 화요일부터 없어요. 또 예. 외국 나가십니까?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고 대표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 처리해 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라 저도 한 15년 전쯤에 대학 강단에서 좀 아이들을 좀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2명의 친구한테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도 이렇게 도착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 보니까 그래도 가르쳤던 친구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선생이었구나, 스승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는 기억에 남는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저 스스로도 되게 고마움을 느꼈던 오늘 하루고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고 5월 15일인데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지정했느냐라는 요즘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일. 네, 그렇습니다. 5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냥 가장 큰 스승이라고 봐야죠. 그죠? 한글을 창제해 주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로 손꼽히는 우리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 나가도 자국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다 보니까 정말 가장 큰 어른이시고 스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지금으로부터 한 600여 년이 지난 후 600여 년 전에 태어나셨던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탄신일이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제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우리 고 대표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저 오늘 뉴스에서 들었어요. 오늘 오전 아침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그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런가? 역시 아무쪼록 네네. 오늘 또 스승의 날 돼가지고 또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요? 결과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네. 소개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주세요. 교사 10명 중에 9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인데 네네. 이 충남 교사 노동조합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교사노조 연맹이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는데 네. 10명 중에 9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32.3%의 교사가 교직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사 10명 중에서 6명 한 58% 되는데 1년 내에 이직하거나 그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네.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이라는 거죠. 네. 그게 77.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답자 10명 중에서 9명이 수업보다 행정 업무를 먼저 처리한 경험이 있다. 수업보다 행정 업무 처리. 그다음에 시간에 근무 신청 없이 업무 처리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그 지난해 한 해 동안 충남도에서 256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모욕, 상해, 협박 이 다양한 침해 사례로 교사 200명이 심리상담, 병가, 휴직 조치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보호자에 대한 어떤 침해는 대부분 사과나 서약 수준에 그쳤다. 그 실질적인 제재는 드물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네요. 아무튼 뭐 이 충남 노조 교사노조 그 위원장이 한 얘기는 과중한 행정 교권 침해 민원 스트레스에 이제 지쳐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날 자체는 선생님의 노고를 되새기고 교회가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스승의 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선생님 교탁 앞에 뭐 카네이션도 갖다 놓고 선생님 좋아하시는 바카스도 한 병 사다 놓고 선생님 힘드시지 말라고 손수건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어떤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에 대한 자그마한 선물들을 드렸던 경험들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바카스를 갖다 드리고 음료수를 사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따지면 사제지간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뇌물로 쳐야 되는 건가? 요즘은 김영란법에 의한 뇌물인가?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스승의 날은 네. 쉬는 그러니까 그저 학교가 많죠. 쉬는 학교가 많죠. 왜냐면 야, 그 정도예요. 음, 그 선생님에 대한 정말 가장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장 아주 소박하고 작은 성의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이런 각박한 세상이 됐고요. 음, 어제인가요? TV 뉴스에서 우연히 봤는데 초등학생이 그 선생님을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 초등학생을 말렸는데 음, 그 학부모가 그 말린 친구의 학부모가 말림을 당한 친구의 학부모가 찾아와서 왜 우리 애만 말리고 그 애는 말리지 않고 왜 우리 애만 말렸냐 음, 라고 항의를 하면서 따졌기 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뭐 그 말 그대로 퇴사가 마려웠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왜 그럼 학교에 맡겨요? 지가 가르치지. 그냥 홈스쿨링 하세요. 집에서 말 안 들으면은 저 패고 지 새끼니까. 아니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학교를 보내서 애만 교사라는 분들은요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아니 그 선생님들한테 왜 우리 애만 뭐라고 하느냐 다른 애들은 왜 뭐라고 안 하고 우리 애만 뭐라고 하냐고 와서 따질 것 같으면 선생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 애를 맡겨요? 그럼 걔는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당신이 키우세요. 당신이 뭘로 키울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땐 잘 자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인성을 가진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울컥 올라오네. 네,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네요. 아, 그러네요? 소개해 주시면 돼요. 아니 고 대표님 오니까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유선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되게 많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니킴님 반갑습니다. 블루미님 안녕하시고요. 그리고 현월님 안녕하세요. 윤주님 반갑습니다. 기다리던 테리 왕자의 궁중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테리 왕자의 궁중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궁중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궁중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궁금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줄여서 궁중 이야기입니다. 궁궐 이야기가 아니에요. 난 타임머신 타고 또 600년 전으로 또 자, 미니킴님 오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오늘 저녁 메뉴 추천 부탁하셨는데 날씨가 습해서 파전이나 마라탕이 땡긴다고 하셨는데 테리 왕자는 오늘 뭐 먹을 예정이냐고요? 예, 저는 오늘 저녁 때 군산에 가서 샤브샤브를 먹으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군산에 그 샤브샤브 잘하는 집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저께 6시에 예약을 해놨어요. 예, 우리 저 병원에 직원들 사회사업실 팀들이 요즘 고생을 하길래 그 팀원들 전체 다 거기로 집합을 걸었어요. 거기서 오늘 저녁 때 샤브샤브 같이 먹을 계획입니다. 샤브올데이라고 아마들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본 샤브샤브 중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거기가 굉장히 큰 곳인 것 네, 같아요. 되게 넓어요. 네, 되게 넓은 곳인데 네네네. 가보니까 다양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이 서천의 샤브샤브 집은 진짜 단순하게 그 뭐 샤브샤브인데 거기는 다르게 다양하게 먹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고 대표님 안 가본 데가 없어. 그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가보긴 한 것 같은데. 그러셨군요. 자, 오늘은 하여간 스승의 날인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래도 각 과정마다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우리 고 대표님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만 한다면 어떤 분을 기억에 남으세요? 뭐 저 초등학교 6학년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구재기 선생님. 아니 그 유명한 구재기 선생님이 담임이셨어요? 예.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시네. 우리 앞 동네 사셔요. 지금도 계속 뵙잖아요. 네, 거기 홍성하고 네. 여기 저기 본가하고 그 산해제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네네네. 거기 왔다 갔다 하시죠. 아니 진짜 그 은사님하고 같이 바로 앞 동네에서 살면서
가끔 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뭐 대학교하고 대학원이야 뭐 교수님들 별로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초, 중,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가장 생각이 나는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조남은 한울수 선생님인데 지금은 아마 작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왜 기억이 났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이제 들어가면 저희들은 저게 없었잖아요. 이제 고 대표님 들었지만 뭐 영어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선행 학습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잖아요. 솔직히 먼저 A, B, C, D 띄고 들어가는 학생이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그렇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영어책을 딱 받고 나서야 비로소 A, B, C, D가 있는 거를 아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만큼 테리 왕자의 궁중 이야기 진행지는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자, 근데 갔는데 그 이제 영어를 제가 그때부터 영어에 대해서 조금 되게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가 수업 시간이 되면 이제 영어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 맨 처음 첫 장보다 막 중간 뒷장까지 계속 끝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막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 뜻일까? 이게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영어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손부터 들었어요. 선생님, 왜 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거의 끝에쯤에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잖아. 그럼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기특하다는 듯이 몇 마디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가면 또 궁금해지는 거야. 또 여쭤보니까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한테 그 영어 그 배워오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배워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반 아이들이 있는 데서 저를 좀 제 입장에서는 전체 아이들이 있는 데서 제가 되게 꾸중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대학교 형들 보는 그 영어책이나 뭐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한번 그런 거 있으면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학교에서 그 책을 어떻게 갖고 오셨는데 솔직히 뭐 제가 그걸 읽을 줄 알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그거를 줄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린 거죠. 알파벳처럼 그려가지고 수업 시간이 되면 진짜 제가 문장 한 문장을 그리는데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쓴 게 아니라 그렸죠. 그래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손 들고 선생님 이것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 이제 와 그래서 딱 보여주면 선생님 보다가 한참을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알파벳을. 그러니까 잘 선생님도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이 자식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영어 그러고 나서 몇 번,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 다음 영어 수업 시간이 딱 됐는데 선생님이 딱 오셔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사이코 자냐? 사이코 안 자면 수업 안 한다. 그러니까 저보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수업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사이코가 어떻게 제가 지금 직업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하시네. 그랬던 그 선생님이 저한테는 너무나 기억에 남고 그래서 한울수라고 하시는 조남을 아직도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철자만 보면 일단 그 한울수 선생님부터 생각이 납니다. 어떤 그런 에피소드처럼 저처럼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은사님들을 한 번쯤 뭐 찾아뵙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한 번쯤 머릿속에서 지난 학창 시절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분도 지금 거의 한 80 다 되신 것 같아요. 80. 구재기 선생님도.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노래는요. 스승의 은혜 같이 듣겠습니다. 네, 스승의 은혜 이제 듣는 도중에 우리 저 엔지니어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네요. 본인한테는 스승의 날이 어떻게 되게 상관없는 날처럼 들려진다. 본인이 이제 대학 다니거나 이럴 때는 코로나 시즌이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어떻게 제대로 교수님을 제대로 뵐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뭐 중고등학교 요즘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선생님과의 어떤 시간보다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입시를 위한 자기의 싸움이다 보니까 선생님하고의 어떤 그 애틋한 정은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본인들이 지나왔던 학창 시절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들은 있어요. 왜 대부분 학교에 한 분씩은 또라이 선생님들이 좀 계시잖아요. 욕쟁이 선생님이 또 계셨습니다. 그죠? 특히나 우리 학생 주임 선생님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상상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정도로 어떻게든 저렇게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는 생각만 하실까? 그 대나무 뿌리 그걸 말린 그 대나무 뿌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때렸어요.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계시고. 꼭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저 선생님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근데 그런 선생님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른 나쁜 길로 빠지거나 이러지 않게끔 또 그렇게 한 번쯤 좀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고, 왜 모든 사회에는 굿캅 배드캅이 있잖아요. 좋은 어떤 그 인자한 선생님이 있는 반면 아주 우리 저기 학생들한테는 그 별명도 있잖아. 무슨 뭐 독사, 뭐 미친 개, 뭐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꼭 학교에 한 분들 계셨어요. 요즘 학생들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아예 뭐 우리 학생들 몸에 터치 한번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요즘 아예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뭐 아이들이 아무리 교실 안에서 무슨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냥 말로만 야 그러지 말자 이러고서 마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잘못했 따지면 스승으로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여기 저 윤주님께서 그때는 참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스승이셨어요라는 말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가르치다는 뜻인데 이 훈육 안에는 정말 뭐 인자하게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무섭게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떻게 했던 제대로 된 전인을 만들어내는 게 훈육인데 지금은 훈육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거리는 너무나 벌어졌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는 꼭 학부모가 낀다. 그리고 저 아시겠지만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 중에 넘버 5 안에 드는 직업이 교사더라고요. 교사? 예, AI 시대가 가다 보면 뭐 이제 선생님한테 뭔가 질문을 해서 뭔가 답을 얻는 것보다 이제 AI에서 어떤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AI하고 소통을 하면서 개인 교습을 받는,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예전에는 그래도 그 윤리, 뭐 실과, 뭐 기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수능이라든지 어떤 학업 진로에 필요하지 않은 어떤 교양 과목도 우리가 많이 배웠었잖아요.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유선 씨. 오래됐어요? 우리 앞에서 오래됐다는 소리를 다 하네. 그렇군요. 예전에 그런 거 배웠어요? 윤리, 실과, 윤리 그런 거? 도덕, 윤리 배웠어요? 그런 거 배웠어요? 요즘도 배우긴 배우나 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교사가 사라져야 될 직업 5번째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기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9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퇴직이 마렵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대요. 아무튼 스승의 은혜는 몰라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날로 오늘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훈님께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고마운 분들 감사합니다. 윤지훈님 한번 뵙고 싶네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히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갖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청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한번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뉴스사천 고 대표님과 같이 사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소식 첫 번째 소식 부탁하겠습니다. 뭐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6월 3일이죠? 예. 네. 뭐 12.3 계엄 때문에 이제 그
촉발이 됐고 조기 대선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이제 조기 대선이 그 결정이 됐고 네. 12일 날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됐는데 음. 지금 국회의원 아니 저기 뭐 이번 조기 대선에 몇 명 그 출마하신지 아세요? 7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 듣도 보도 못했던 분들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앞서 나가는 분들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네. 1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그 저 선수가 교체되고 막 하는 그런 우여곡절 교체가 안 됐죠. 아니니까. 예, 예.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기호 6번, 네.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기호 7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가 기호 8번. 뭐 이렇게 해서 7명이 이렇게 그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 여기 저 우리 댓글에 유선님이 허경영 씨는 출마를 안 하셨냐고 물어보네요. 허경영 씨는 이번에 출마를 안 하시고 어. 그 어떤 그 저기 뭐 그 와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판을 예, 받으시는군요. 예, 예. 유선님 허경영 씨 팬이신 것 같은데 이제 아쉽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12일 날 서천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그 12일 날은 민주당이 특화시장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은 13일 날 장항장 날인 13일 날 10시 네. 장항 전통시장 앞에서 각각 출정식을 갖고 이렇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저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 매일 아침 저녁에 이제 주요 그 이제 장항 같은 경우는 볼링장 노터리 그 회전 노터리 이쪽하고 네. 그다음에 서천 같은 경우는 그 서천 오거리에 그 이상재 선생 동상 로타리. 앞에 네. 그다음에 이제 특화시장 앞에 그다음에 이제 서해병원 노타리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선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공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그 3명의 후보의 어떤 공약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이제 경제 강국을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 힘을 뺀 작은 정부 이렇게 지금 내세웠는데 네. 중앙선관위가 그 21대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최근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이 대충 좀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공약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위상 회복 이렇게 지금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정 행정수도 완성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약을 담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지금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이 헛공화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부글부글 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산업은행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기업 혜택을 늘리고 세제 개편을 해서 중산층 비율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약이 이제 그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이제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대통령 힘을 빼가지고 작은 정부를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이렇게 축소를 하고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 그런 거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그 중앙선관위의 그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공약을 보실 수 있고 아, 그렇군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책자들이 이제 그 저기 배포가 배송되겠죠? 예. 되잖아요. 그거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6월 3일이면은 이제 20일? 저 얼마 안 남았죠? 네, 20일도 안 남았죠? 예. 정말 며칠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또 5년간 또 이끌고 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요. 다른 그 선거 때보다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이 그 서천 선대위가 지금 하는 방식이 뭐냐면 네. 과거 같으면 굉장히 그 저 방송 유세 차량을 가지고 그 굉장히 그 저 심하게 뭐 시끄럽게 그렇죠. 이렇게 막 그냥 그 저 특화시장 앞에서든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 보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냥 그 저 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게 정책 선거를 하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운동원들이 이제 그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유권자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경청 노트라는 것을 이제 전달을 하겠다. 뭐 전달식도 갖고 그랬는데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그 선거 운동을 그 대대적인 어떤 유세전 그 동원한 운동원을 동원한 뭐 유세전 대신에 이제 그 운동원들이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를 만나서 얘기 듣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무실이 특화시장 앞에 있는데 네. 들리지가 않아요. 방송 소리가 들리지 아무 않고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이따금씩 그 저 방송 차량입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데시벨을 좀 낮춘 그러니까 볼륨을 좀 낮춰서 줄여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방송하는 분들 거를 이렇게 듣긴 했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이제 그러니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지방 저기 지방 시장 군수 구청장 구의원 군의원 뽑는 선거 때보다도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보시겠지만 아까 봤던 그 로타리 거기에서는 또 되게 제가 볼 때는 그 로타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끔 보는데 참 로타리 지면서 기분이 너무 어떻게 좀 좋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뭐냐면 왜 그 복장들이 빨강 파랑이잖아요. 빨강 파랑 이렇게 빨강 파랑 이렇게 한 바퀴를 차를 이렇게 뺑 돌면 태극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색강 배열도 너무 좋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각 후보들끼리 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이쪽에 한쪽에 빨강이면 반대편에 파랑 모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경쟁하듯 했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는 빨강 팀 조금, 파랑 팀 조금, 또 빨강 팀 조금, 파란 팀 조금 해가지고 로타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누가 선점을 하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거기 선점하면 그쪽 운동원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요즘에 지금 바뀐 방식을 보니까 그 좋은 목은 그 같이 하자. 같이 하는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타당에서 와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 멋진데요. 그거.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데 참 지금 그 내년 그 지방선거에 그 각급 그 지방의원 내지는 그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이 생각지도 않았던 조기 대선이 이게 덤으로 그 선거 운동할 수 있는 덤이 주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 내년 6월 달에 있을 그 본인 선거 지금 선거 전에 지금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분들한테는 판이 깔렸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대선 기간에. 그래서 더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나이가 이제 중년 이상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피켓을 들고 손에 장갑을 끼고 손을 흔들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아주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지나가는 차량한테 손을 막 흔들어줄 때 왜 꼭 요때만 하나 365일 좀 하지 기분 좋게. 지금 그럼 안 되나? 유일하게 365일 선거 하면 안 기간 되나? 동안만 하게 돼 있나? 우리가 유권자인 우리가 갑인 거고 네. 예, 그런 거죠. 딱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 무슨 행사만 있으면 이 사람 와주기를 바라고 에이. 와야 행사가 빛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오면 서운해하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뽑아주세요라고 할 때만 고개 숙이고 그리고 나 뽑히고 난 다음에는 그냥 언제 그러냐든지 목이 빳빳하고 또 떨어진 사람도 저기 뭐야 뽑아주세요 할 때는 인사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쳐다보면 인사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선거는 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 여론조사 보면은 벌써 20% 이상 차이가 나던데 1번하고 2번이 3번은 어디 갔어요? 4번이던데 갑자기? 음? 그 1번, 2번하고 3번이 3번이 없고 없고 4번이야. 그 3번이 개혁 아니 저기 그 조국 혁신. 혁신당. 예, 거기서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후보 안 내고 그럼 예, 1번을 예. 지지해야 그 한다고 했겠네. 의석순에 따라서 이게 그 기호가 주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2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의석이 있자고. 예, 의석이 적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그 여당의 지위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공중에 떠 있죠. 네, 네, 현재는. 예. 아무튼 잘 뽑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선거 소식 들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경서가 부르는 노래죠. 봄인가? 맞죠?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봄이야. 네. 경서의 봄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들었는데요. 이제 봄을 보내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봄은 이제 바로 등 뒤에서 저절로 달려가고 있어요. 앞에서 오는 거는 여름입니다. 정말 여름이 오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날씨 같은 경우는 정말 여름 날씨였어요. 제가 어제 우리 병원의 환자분들 10명하고 우리 직원들 간호사들 다 데리고 아우팅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 장항 송림 네, 송림 숲속 솔숲을 같이 걷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코다리 집에서 점심 같이 먹고 그다음에 여기 기벌포 영화관 와서 1시 30분짜리 영화를 같이 보고 팝콘하고 이제 뭐야 콜라 하나씩 얹어주고 뭐 이렇게 영화표 다 끊어서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났는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하는 소리가 매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년에 2번씩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아우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한번 같이 나가 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을 못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날씨는 여름 날씨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렇게 비가 좀 오고 난 뒤부터 내일부터는 또 다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서천이 수산물 축제가 섬유 축제 하나의 수산물 축제가 대부분이지 여러 않습니까? 개죠. 예.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축제가 그 장항항에서 있는 장항. 꼴값 축제가 아, 내일부터 있습니다. 아이 꼴값도네. 네, 꼴값 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꼴값이 이제 그 저 축제 이름 중에서 꼴값은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너무 잘 않지 않습니까? 지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꼴값이 뭐냐 그러지만 어물점 망신을 시키는 게 꼴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꼴뚜기하고 갑오징어. 갑오징어 같은 경우 지금 그 굉장히 지금 비싸다고 되게 그래요. 비싸다면서요? 한 마리에 뭐 25,000원, 3만 원씩 막 지금 그, 하고 예, 하는데. 그 행사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45,0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그 뭐 경매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이제 비싸고 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서천 특화시장 앞쪽에 있는 그 죽은 거를 물어보니까 죽은 거. 15,000원 달라고 했더라고 한 마리에. 죽은 거도 15,000원. 예, 예. 어찌됐건 그 16일 날부터 이제 한 보름 동안 네. 이 장항 무량장 일원에서 또 꼴값 축제가 열리는데 광어 도미 축제 끝 무렵에 이 꼴값 축제가 다시
이어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수산물 맨솔 잡기 체험, 음. 깜짝 경매, 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음. 그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그 축하 공연, 개막 축하 공연에 좀 힘을 많이 쓰는 아. 그런 것들이고. 개막식에 뭐 누가 오나요? 글쎄 이번에 누가 오는지조차는 그거에 음.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뭐 이 예산을 조금 이쪽에 좀 많이 투입을 하는 바람에 아.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꼴값 축제하면 꼴뚜기 갑오징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와 보시면 정말 별의별 그 생활용품도 있고요. 그리고 뭐 꼴뚜기 갑오징어는 메인이지만 그 외에도 뭐 새우튀김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해산물로 만든 요리, 뭐 안주, 뭐 식사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좀 준비들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강원도 속초를 간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속초에 가가지고 속초항 근처에서 뭘 하다가 뭘 그 저기 상인이에요, 상인. 뭘 살려고 왜 속초 주문진에 오징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말린 그 건어물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그 사람이 그 상인이 뭐 바닷가 이야기를 하길래 아이 저도 바닷가에서 왔다고. 근데 어디서 왔냐 해서 충남 서천이라고 알아요? 그랬더니 충남 서천이요 그러는데 충남 서천보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 거기 가봤어요 꼴값 축제. 그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도 꼴값 축제를 와봤다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 두 번째 그 상인이 하신 말씀이 더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그런데 좀 비싸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싼 부분들이 사실은 그 잘 안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닷물 온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잘 안 잡히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또 축제 기간 되면 뭐 이 앞바다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는 좀 수요가 부족하면 그렇죠. 다른 데서 또 가져올 수밖에 가져와야겠죠. 없는 경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그 매입하는 단가도 있고 아까 저 고 대표님 말씀하신 게 축제도 아닌데 축제 전인데 저기 생물도 아니고 죽어 있는 갑오징어 한 마리가 15,000원이라고 하면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물이면 적어도 소매가 그냥 시장에서 25,000원 가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매인들이 그 자기가 중매를 해가지고 자기가 또 소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저 일반 그 저 회 떠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데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이제 중매인이 소매로 가격을 낮춰서 하니까 뭐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이거는 같다. 축제하고 좀 관계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가격은 축제장은 거의 균일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어차피 매대마다 가격이 다르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에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아예 저 키로에 얼마로 이제 그 제한을 해서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그 가격을 정해놓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네. 요거는 이제 그 못할 경우는 그날그날의 어떤 시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그 있고 손해를 하니까. 보고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안 잡혀가지고 이 중매인들이 그걸 갖다가 저기 경매를 했을 때 그 그러니까 매입값이 매일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매하는데 균일가를 해버리면 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어떻게 따지면 당일 시가라는 부분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기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원항이라든지 저 서천 인근 바다에서만 잡힌 것 갖고는 뭐 보름씩 그 행사를 치를 만큼의 물동량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타 지역에서라도 어떻게 구매를 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입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블루밍님 속 시원한 얘기 해주셨어요.
갑오징어 원래 비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답이네요. 갑오징어 원래 비쌉니다. 갑오징어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네네. 이제 갑오징어를 이제 이 홍원항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짝에 대짝식으로. 한 짝에 얼마 하는데 네네네. 그걸 사가지고 진공 포장해서 음. 놔뒀다가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뭐 삶아서 이렇게 먹으면 그렇죠. 아주 안주로 1년 내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꽤 많더라고요. 예, 좀 싸게 네. 구매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구매를 해서 하시면 1년 내내 두고두고 맛있게 먹을 수 제 있다. 주변 분들도 응. 홍원항에 예, 왜 간이 어판장 비슷한 거 있잖아요. 위판 위판장 거기에 음. 아는 이제 갑오징어를 내가 사러 간다 그러면 고 대표님이라든지 뭐 아무개님에서 한 뭐 10명 정도가 가는데 한 명이 사러 가는 거야. 그래갖고 똑같이 돈을 주고 사서 분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눠서. 네, 왜냐면 한 사람이 한 짝씩 막 이렇게 사서 또 이렇게 저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몇 짝을 사가지고 공통으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사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드시면 좀 싸게 드실 수 있다. 아무튼 꼴값 축제 어차피 여러분들 축제라는 데 오면 축제 왜 와요? 돈 쓰러 오는 거죠? 돈 좀 써요 좀. 이게 충청도 말 써야 되나? 돈 좀 써요. 그냥 좀 쓰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한번 지르고 집에 가서 아유 비싸다라는 말씀 하시더라도 축제장 오신 기분을 한번 좀 내시면서 기분 좋게 갑오징어 숙회도 한번 잡수시고 꼴뚜기 꼴뚜기하고 갑오징어하고 그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막 볶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두루치기 뭐 이제 그런 것도 잡수시고 여러 가지 음식들 많으니까 잡숴 보시고 또 밤이면 밤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약 2주 정도 열리죠 우리. 약 2주간의 행사 기간이니까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꼴값 축제 오셔가지고 한 2주 동안 신나는 우리 행사 즐기시면서 맛있는 갑오징어 꿀뚜기 같이 드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 하나 또 듣고 올게요. 소방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젯밤 이야기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꼴값 축제 이야기했죠. 네, 꼴값 축제 여러분들 많이들 가셔서 돈 좀 써주세요. 꼴값 축제 꼴뚜기 갑오징어 좀 많이 드셔주세요. 자, 이어서 우리 고 대표님 준비하시는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염소가 5마리 났다. 이거 취재 좀 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소 새끼를? 네. 네. 염소는 젖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염소가 4마리까지는 낳는데 5마리는 드물다. 그래서 서천에 5마리를 낳은 염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우리 이제 허정동 국장이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 5마리를 낳다 보니까 젖이 모자라잖아요. 3개가 모자라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3차례씩 이 젖을 먹이는 우유를 먹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큰 만큼 커가지고 네. 이제 하루에 2번으로 이제 줄인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먹이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염소가 요즘 또 2027년도 1월부터는 이제 또 개 식용이 금지되면서 이제 대체 보양식으로 이제 염소가 뜨고 있잖아요. 너무 비싸. 네, 그래서 지금 염소가 한 마리에 최고 비싼 거는 한 200만 원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데 지금 서천 같은 경우도 염소탕 하는 데가 이제 보신탕 하던 데들이 염소탕 전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 둘씩 내걸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이 냄새도 이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신탕이라고 해도
그다음에 염소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보신탕이라고 해도 속을 만큼 그 맛이 비슷한 거 아니냐. 네. 물론 이제 그 아니라는 건 알지만 특별하게 그런 그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넘어갈 법한 그런데 그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염소탕 같은 경우는 몸이 차갑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 임산부들 네. 저 출산하신 분들. 네, 그 이런 분들이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어떤 보양식이어가지고 지금 많이들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고 대표님 5마리를 출산했다는 미담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염소탕을 먹는 걸로 이제 되버렸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5마리를 출산하는 신기한 그 저기 상황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그 결국에는 염소탕을 많이 먹자 어.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 염소가 네. 그 소하고 달리 염소가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래서 네. 좀 키우기가 어려운 동물이고요. 그다음에 얘들의 습성은 먹이를 어미와 새끼가 이렇게 있어도 네. 그 냄새를 맡고 바닥에 떨어진 건 절대로 안 줘 먹습니다. 아, 그럼 네. 얘들은 그 바닥에 떨어진 건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닥에 내려놓은 먹이보다는 위에 걸어 놓으면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공동의 그 저희 구수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먹이를 놔주고 그 소 키우듯이 각각의 이제 자기 들어갈 수 있는 머리 들이밀고 네.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먹이를 놓고 이렇게 하면 먹게끔 해야지. 그냥 이 밟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처음 먹을 때 이제 바닥에 내려놓으면 먹고는 이제 떨어진 거 있으면 다른 거 먹을 수도 있지만 얘들은 절대 안 먹어요. 야, 이게 이 염소가 우리 유선님보다 훨씬 나아요. 유선님은 왜? 땅바닥에 떨어져도 3초 안에는 다 주워 먹는답니다. 그래? 염소보다 못한 사람. 유선님 3초 안에 먹으면 균이 다 사라지죠? 균이 묻지 않나? 땅바닥에 있는 균은 떨어진 음식에는 3초 안에는 옮아가지 않는다. 라는 속설을 믿고 계신 분 같아요. 염소가 더 낫다. 그렇군요. 염소가 또 저항의 상징. 뭐 이런 그래서 그 여기 보이는 게 그 염소 분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농장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소를 키우던 우사를 갖고 계시던 분들이 염소로 다 염소를 많이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소는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또 그 상당히 기간도 좀 길다고 하더라고요. 소를 키우는데 거기다 또 속값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염소는 그래도 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에 뭐 200만 원 가까이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염소로 되게 많이 이렇게 전환을 하신 분들이 꽤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염소도 지금 사료로 좀 키우는 거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꽃감을 그 깎아서 이제 그 꽃감을 파시던 분인데 네. 이제 그 매출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 꽃감 대신에 이제 새로 이제 대체 투자한 것이 이제 흑염소 농장을 지금 하고 한 150마리, 200마리 가까이 키우신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암컷 한 마리가 그 키로당 18,000원씩이라고 그러네요. 키로당 18,000원. 100kg면 180만 원. 상당하네요. 이게 뭐 뼈값, 가죽값 다 포함이니까. 그렇죠. 솔직히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면은 뭐 살코기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게 이제 사료를 먹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작물 부산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콩깍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구마 순. 네, 이런 것들 시기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또 이제 버려지는 것들. 옛날 꼴비에다가 그 소도 먹이고 하듯이 그렇죠.
이제 뭐 그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칡순. 여름 칡순. 이 칡순 같은 경우가 그 나무 휘감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나무 질식사하고 유해 기생 뭐 식물 그런 소리. 기주식물이고 뭐 이러니까 네. 그런 것 끊어다가 이렇게 주고 하게 되면 음. 아주 그 저 좋죠. 칡순 먹인 염소. 맞아. 울릉도 칡수 예. 들어보셨죠? 예. 칡수는 색깔이 그래서 그런 건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릉도에서 소 색깔이 설마 새까맣진 않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요새 이제 농업 부산물도 이제 그 태우면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그 탄소 배출이다 보다 해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농업 부산물들을 일일이 다 걷어다가 네. 이렇게 사료로 이렇게 먹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건강한 그냥 사료를 먹이는 것보다는 건강한 이런 그 염소를 생산을 하는 거죠. 하여간 지금 뭐 그동안은 그 서천에서는 요 장항의 그 송내점 네네네. 네, 이라고 하는 그 염소 전문점이 뭐 예전에는 염소 전문점은 아니었죠 거기도? 아니 거기는 처음부터 염소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요? 예. 거기는 거기 직접 보신탕집 아니었나요? 부신탕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 염소탕은 그 집에서 하는 것만 알았어요. 네네네. 어찌됐든 거기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있었는데 점점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대부분 이제 보신탕 하던 집들이 네. 다 지금 바꾸고 이제 아직 하고. 저기 판교 벌떼가들은 여전히 이 거기는 2027년도까지는 거기는 여전히 할 겁니다. 네. 거기는 뭐 가격도 염소탕하고 보신탕하고 가격이 한 탕 한 그릇에 18,000원, 16,000원, 17,000원 뭐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로 올라가서 좀 그 한 그릇 먹는 데는 좀 부담들이 가신다는 분들도 있어서 자주는 드시지 않고 무슨 행사 있을 때 이렇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염소 5마리를 낳는데 결국에는 보양식으로 먹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또 방송 시작한 지 벌써 70분이 지나서 이제 뭐 소식 하나만 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서해병원이 지금 그 서천에서 이제 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응급실 운영기관이죠. 네. 예. 여기 같은 경우가 그 14일 날 14일, 어제 인공신장센터를 그 개소를 했습니다. 네. 한 11억 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서해병원 1층에 이제 투석실을 만들었군요. 투석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 베드가 24개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내과 전문의 1명, 전담 간호사 4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환자 그 침대 앞에 그 TV 모니터가 이렇게 하나씩 설치가 돼 있어요. 투석 받는 동안에 예. 편안하게 TV 보면서 한 2시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해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투석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하고 좀 그 분리해서 이제 그 움직일 그렇죠. 수 있도록 맞아요. 이렇게 해서 따로 이제 그 출입문도 따로 내서 네. 그쪽으로 그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투석 받는 동안에 아무래도 그 혈관 안에 바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외부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인들하고는 조금 격리가 좀 돼서 인공신장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석실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주변에 뭐 솔직히 신장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으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천에 지금 130명의 그 투석 환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천에 없다 보니까 부여나 보령이나 군산이나 이쪽으로 이제 그 투석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130명 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서천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원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 그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덜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신 시설로 이렇게 해서 해놔서 그런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병원에도 저기 주기적으로 매주 투석을 받아야 되는 환자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여 건양대병원 예, 이쪽으로 투석을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는데 솔직히 서천에서 부여 그 투석 뭐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힘든 투석 하러 갈 때는 그나마 좀 기운이 좀 있지만 투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 사람이 깔아지고 힘들거든요. 그날 당일은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그 환자들 얼굴을 보면 피키가 다 이렇게 사라진 하얀색으로 이렇게 청백하게 들어올 때 보면 참 안쓰러웠는데 이제 뭐 10분 거리 안에 이렇게 정말 최신식 뭐 같은 의료기관입니다만 최신식 시설을 겸비한 이 응급 저 인공심장실을 갖춘 이제 서해병원이 있다는 것만 해도 서천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여 명은 우리 그 통계청에서 원래 투석 환자들은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들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등록이 딱 되셔야지만 투석을 받으시면서 받는 그 뭐죠 저 진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130명으로 좀 등록이 됐다면 130명이 딱 맞을 겁니다. 네, 그럼 그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군산 보령 부여에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된 투석실이. 근데 서천에 이렇게 해주신 서해병원 그 임상목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서천 주민들을 위해서 어찌됐든 작은 돈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12억씩을 투자한다는 게 그렇죠. 본인 돈이든 뭐 기채 받아서 대출을 받았던 간에 어찌됐든 12억 투자한다는 게 언제 뽑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감사드리겠습니다. 서해병원 임상목 이사장님. 어찌됐든 미담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네네네. 재단법인 서천문화관광재단이 네. 지역 문학 작가를 발굴 지원하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문학인 출판 지원 사업 참여 작가를 공개 모집을 하는데 지금 그 네네. 공고 기간이고 네.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네. 이제 접수를 하면 되는 건데 이 모집 대상은 64살 이하의 서천 지역 문학 작가로 이제 한정이 돼 있고요. 서류 심사하고 종합 심사를 통해서 최종 이제 선정을 하는데 네. 이 선정된 작가에게는 이제 작품집도 출판해 주지만 서천 문학주간 출판 기념회 참여 기회를 이제 부여를 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재단 홈페이지 네. 이 공지사항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관심 있는 그 서천 지역의 그 작가들은 보시고 네. 그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접수 기간에 맞춰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네요. 지금 뭐 이제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네. 일단 공고 나신 거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본인이 부합되는지를 이제 체킹하신 다음에 뭐 6월 4일부터 13일이면 뭐 충분히 그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고 새로운 어떻게 따지면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올해의 작가든 뭐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작품집 내는 데 있어서 그 보조금 지원해서 출판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 이제 이 서천에서 이제 문학인 출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정된 참여 작가한테는 이 책을 그 작품집을 그 전국 서점이라든가 이 온라인 서점 통해서 이제 홍보도 해주고 판매 유통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서천 올해의 작가, 올해 서천의 작가든 서천 올해의 작가 이런 타이틀을 거기에다가 부여를 하는 거죠. 네. 대단한 영예 아니겠습니까? 큰 영예. 예, 예. 큰 영예죠. 서천군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다는 거면
그렇죠. 큰 역량이. 근데 그 작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작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그룹이 있지 않나요? 뭐 서천에도 그런 게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문인협회 문인협회 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 거기에 일단은 소속이 되신 분들이지 않을까요? 글쎄 이제 활동을 하시려면 어떻게 어쨌든 그런 데서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지. 뭐 작가 활동도 할 수 있지. 그냥 제아에 파묻혀서 그냥 이렇게 딱 이 예전처럼 이렇게 나 혼자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작가라 하면 그 협회에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여지껏은 한 번도 이런 타이틀을 못 받으셨거나 제대로 된 보조나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세부터죠. 64세 이하. 자, 64세 이하. 음. 이하까지라면 노인 연령은 이제 노인층에는 이제 빼진다는 얘기인데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그렇죠. 네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몇 명이나 뽑아요? 한 명이겠죠. 한 명? 그래야 야, 그 저 경쟁이 되겠네. 올해의 서천. 그러니까 경쟁이 심할 것 같습니다. 올해 서천 올해의 작가니까 그러면 자기 분명히- 자기 작품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찌됐든 그 세상에 나가지 않았던 자기 작품을 제출하면 그 작품을 심사해서 그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분야가 시, 산문, 수필, 뭐 소설, 그러니까 뭐 여러 분야네요. 여러 분야에 그러고 그러면 이거 작품은 문화재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당사 작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저작권이 그럼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나요? 저작권 넘기는 것 좀 그렇지 않아? 그 작가의 작품을 그거는 좀 저작권까지는 아니고 그냥 재단이 소유까지는 가거든요. 아니 재단에서 책 만들어서 소유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작품이 이제 판매가 되고 뭐 인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권한은 출판사하고 작가한테만 가야지 중간에 그 거강꾼처럼 재단이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원하셔서 뭐 10대 1이 될지 100대 1이 될지 1000대 1이 될지 모르는 그 경쟁을 뚫고 올해의 서천 문학상? 문학인? 예, 올해의 서천 문학인으로 한번 등극되시는 것도 서천 작가. 예, 서천 작가로 올해 서천 작가로 등극되시는 것도 한번 권해 보네요. 한번 잘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송 들으십니다. 아우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태류왕자 궁중이야기 5월 15일 스승의 날, 세종대왕 탄신일, 꼴값 축제 전날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만나야죠. 다음 주 못 오신다면? 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나야죠. 예, 제가 네. 다음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한테 전화 주세요. 지난번에도 전화 그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더니 안 오셨던데? 어제요? 아니 지난번에 예. 그 하신다고 그랬을 때 예. 그 아,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아, 다음 주에는 전화를 제가 꼭 드릴게요. 그러시나요? 형님하고 카톡 해가지고 예, 시간 맞춰서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사막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무척 사막이 보고 싶어서. 아무튼 끝곡 엄정화의 페스티벌 들으면서 오늘 태류왕자 궁중이야기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죄송하게도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께서 혼자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어요.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 모셔다 놓고 하셨잖아요. 예. 네, 아무튼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았어요. 네네. 아, 그리고 그 지난번에 네. 그 고 대표님 안 계실 때 이렇게 전화 통하고 난 다음에 네. 또 제가 또 전화로 다른 기관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또 그 소식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 대표님하고도 이렇게 하다가 네. 어떤 다른 기관에서 무슨 그 기사 보다 보면은 왜 아까 뭐 기사에 관련된 거 염소 이야기 해놨으면 염소집 주인하고도 전화 통화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들으면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